네,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먼저 얘기를 나눌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주민들이 겪는 갈등의 대표적인 게 그동안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뭐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 또 다른 갈등 문제로 흡연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어제 공포가 됐는데 흡연도 이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제 이웃 간의 그 분쟁이 그 층간 소음이 더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예, 예. 실제 그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 통계를 보면은 층간 소음이 약 2년간 517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이것보다 1.5배 더 많이 사실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다툼이 726건이었다. 예.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상당히 그 많이 빈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약 그 2,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층간 흡연에 인한 그 피해에 대한 그 응답을 파악을 했는데 예. 무려 그 74%가 간접 흡연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호소를 하고 있다. 결국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이 담배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피해, 이것에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빈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은 집에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냄새가 더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심하면은 이웃 간의 다툼으로도 번지기도 하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네.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뭐 어떤 살인이 살해가 되고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층간 흡연도 물론 이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툼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실질적으로 뭐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이제 경찰에 접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폭력 사태로 비화가 되고 네. 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뭐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층간 소음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누가 층간 그 바로 위층이 대부분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아래 윗집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명백하게 상대방을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반복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과 폭력 사태로 벌어지는 게 굉장히 많지만 이 담배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 자체는 사실 대부분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층 밑에서 올라올 때도 있고 위에서 내려올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일반적으로 담배 연기가 이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네. 경우가 예.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지금 아파트의 베란다, 계단, 복도 이런 공용 구역에서는 뭐 금지로 돼 있지만 본인의 어떤 화장실 아니면 이제 베란다에서 피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담배를 폈을 때 이제 상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 밑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과연 자기 바로 아래층인지 밑에 층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처벌 규정도 없고 현재 어떤 집에서 베란다나 집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사적 영역 아닙니까? 그걸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그걸 규제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조치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된 거죠. 예. 네. 베란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각 가정마다 있는 화장실에서도 그 환기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화장실이 그 소위 말해서 위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이제 담배의 그 진원지다 이렇게 그 예상할 수가 있지만 네. 정말 그런지는 또 모르는 거죠. 옆에 네. 있는 화장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이 대책을 내놨지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이제 그 흡연자 입장에서는 그 내 집에서 내 화장실 안에서 담배 피는데 네. 뭐가 문제냐? 이 사적 공간에서 뭐 그러면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도 못 끼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반발이 있죠.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또 이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생활의 침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진원지가 어딘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것에 대한 해결의 그 주체를 예.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되면 예, 예. 경비원들이 출동을 하셔서 일단은 이 집안에 들어가야 되죠. 예. 동의를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네. 것이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담배를 폈는지의 사실 확인도 이 경비원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강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부과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것뿐인데 오히려 경비원들과 이 입주민들에 대한
소위 흡연자들에 대한 또 갑질과 관련된 이런 분쟁 사례의 발생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정부의 대책이 내려놓긴 했지만 예.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있어서는 현재 논란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그 아파트 층간 흡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이제 이웃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관리 주체라는 제3자를 통해 층간흡연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실내 간접 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네. 뭐 들으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고 실내 흡연을 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할 근거가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어떤 간접 흡연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 이제 충돌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아파트 관리 주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재자가 끼어들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흡연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 물론 또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전에 이러한 어떤 법적인 제도가 없으면 경비원이랄지 다른 어떤 아파트 관리 주체가 끼어들면 당신이 뭔데 여기에 끼어드냐. 제3자가 그렇죠.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오히려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율적 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주체가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관리 주체로서 자율적인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뭐 권고를 할 수 있고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저 제도의 취지는 교육을 또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예. 경우로 인해서 흡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주의를 당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치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흡연과 관련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있으면 뭐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을 가는 부분 방송이 계속 나오고 그것은 또 아파트 관리 주체 내 자치 조직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율적 서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도 없고요. 사실상 중재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고 지금 그 경비원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열악한 뭐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뭐 편익견적인 뭐 태도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중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중재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강제력이 하나의 그 담보가 된 상태에서 네. 나름대로 그 상호 간의 의사를 조정하는 이와 같은 힘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그 덜컹 그 법안에 중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해서 실제 중재가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그 경찰관 자체도 그 사적 영역에 들어가는 데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예. 네. 적극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출입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은 사실은 중재는커녕 더 악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을 당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네.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를 보면 아예 특정 그 라인은 다 흡연자만 이제 입주해서 생활하게 하고요. 네. 이제 그 담배가 싫은 이제 사람은 그 옆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냥 구조적으로 담배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든가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혼합해서 이렇게 예. 뭐 층에 대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만든 한계인데 결국은 남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는 어떻게 본다면 민주성에 대한 시민 의식 뭐 예. 이것이 근본적인 그 해결책인데 예. 과연 이제 그 경비 사무소에서 이런 것까지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야말로 이 의미 자체를 경비 아저씨들에게 심어주는 예. 의미를 더 부여해주는 이런 시민 협조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것은 이제 자. 법적으로 가기 전에 어떤 네. 자율적 규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자율적 그렇죠. 규제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어떤 민법이나 형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층간소음이랄지 흡연과 관련된 그런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서 피해 보상액을 정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권고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안 된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흡연 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건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예. 전까지 가기 전에 저는 어떤 계도 차원의 저는 제도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흡연 금지 가처분 뭐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한데요. 이 어쨌든 이 흡연 문제를 법적으로 조율할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포가 됐고 6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글쎄 자기 집에서 담배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 피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담배를 못 피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흡연이 상당히 괴로운 문제거든요. 시민 의식과 또 양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